시간은 저번 시간에 두 번 시간 동안 보드 플랫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보드 플랫이 결국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그 측면에서 센서티비티와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제네럴한 피드백 시스템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R이 레퍼런스고 E가 에러고 U가 컨트롤 인풋, D가 디스터번스. 컨트롤 인풋의 디스터번스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플랜트 밖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외부의 외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컨트롤 인풋의 D가 합쳐진 것을 V, 플랜트의 인풋이고요. 플랜트의 인풋이 나와서 플랜트 아웃풋이 나오고, 이 플랜트 아웃풋이 센서로 통해서 취득이 되는데, 여기에서 센서 모델을 추가하진 않았고, 그냥 노이즈가 추가됩니다. 센서 모델, 아웃풋의 센서 모델에 노이즈까지 추가된 게 메저드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너럴한 피드백 시스템을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게 제어기 KS를 잘 설계하는 거잖아요. 플랜트는 이미 주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잘 설계하는데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방식이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야 되고 디스털번스와 노이즈라는 이런 외란들이 생기는데 디스털번스에 대해서 영향력이 적게 디스털번스를 리젝할 수 있어야 되고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도 좀 인센서티브하게 센서 노이즈를 리젝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KS를 잘 설계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스테빌리티는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이러한 컨트롤러를 PID에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센서티비티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RDN이 결국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이잖아요. 어쨌든 시스템 전체에서 들어오는 입력값들이고 이 YS를 RDN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 K를 통과하는데 K에 E가 통과되죠.
2는 R-M이에요. 근데 M은 Y 플러스 N이니까 바로 써버립시다. Y. M 자체가 Y 플러스 N이니까 둘 다 빼주면 R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이게 컨트롤 U가 되고 U에다가 D를 더합니다. 거기에 G가 곱해지면은 Y가 되죠. 이것을 다 라플라스 형태로 쓴다고 했을 때 대문자로 씁시다. K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를 좀 빼고 간략하게 써서 다시 정리를 하면 Y는 GKR 마이너스 GKR 여기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 트랜스퍼 펑션을 했었던 것은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만 바라봤으니까 이게 R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체가 트랜스퍼 펑션 혹은 N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전체의 Y는 얘네들의 합으로 나타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비슷한 형태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센서티비티 S를 1 플러스 GK분의 1 탄게 계속 나오니까 얘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sensitivity라는 트랜스퍼 펑션을 따로 정의했을 뿐이에요.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고 얘도 t가 되는 거고 얘는 s에다가 g를 곱한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왜 컴플리멘터리냐? 컴플리멘터리가 보완 뭐 이런 뜻이잖아요. s 더하기 t를 하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sensitivity, 하나를 complementary sensitivity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S 플러스 T는 1이 되는데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는 S 플러스 T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요.
그리고 매트릭스의 경우에서는 AB와 BA가 다르잖아요.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를 우리가 맨 처음에 유도했던 20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GK랑 KG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 GK 순서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지금은 중요하지가 않지만 언젠가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매트릭스를 다루게 될 때는 그 순서가 중요해져요. 일단 센서티비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센서티비티가 왜 점점 유용한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근데 이것은 아웃풋에 대한 정리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RND가 있고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들어오는 게 R이 있고 D가 있고 N이 있고 아웃풋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많아요. 에러도 있고 U도 있고 V도 있고 M도 있고 그래서 총 들어오는 것은 RDN 3개 여기 중간중간에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들은 변수가 5개 E, U, V, M, Y가 있어요. 얘네들의 다 이 트랜스퍼 펑션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펑션? 이 릴레이션십 이퀘이션을 써볼 수가 있어요. Y의 경우에는 매트릭스로 썼을 때 R, N, D에 대해서 complementary sensitivity 마이너스 T, G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죠. T, T, T 마이너스 T, GS 다른 것도 써보면 U, E, M, V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자 계산을 해보면 다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GK밖에 없고 다 GK로 만들어지는데 1 플러스 GK분의 1을 S 그리고 1 플러스 GK분의 GK를 T로 정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방식을 얻어낸 거예요. 여기에서 각자의 트랜스퍼 펑션은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R분의 Y가 될 수도 있는 거고 R분의 U가 될 수가 있는 거고 N분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조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총 3 곱하기 5에 15개의 트랜스퍼 펑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왜 다 구하냐? 일단 첫 번째로 스테빌리티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플랜트와 컨트롤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레퍼런스 대 y,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r분의 y는 여기 식을 보면은 t잖아요. t는 1 플러스 gk분의 gk입니다. gk 곱하면 여기 s-1이 사라져서 1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1 s 플러스 3분의 1.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 되죠. 이 시스템에서 폴은 s는 마이너스 b에 위치해 있으니까 LHP에 있는 거고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레퍼런스 대비 컨트롤 인풋 U에 대해서 보면 R분의 U는 KS네요. 트랜스퍼 펑션이. S가 1 플러스 GK분의 1이고 K는 그냥 K 넣어주면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1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K가 S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폴은 S는 1과 마이너스 4겠죠? 실수가 양수인 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언스테이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레퍼런스를 스텝 인풋으로 줄게요. 시간에 따라서 레퍼런스가 이렇게 일정하다고 됐을 때 YT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수렴을 하냐? 얘 크기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파이널 밸류 티어렘 하면 S가 0으로 갔을 때 T가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4분의 1 크기로 수렴을 해요. 이거 뭐 직접 풀어봐도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렴, Y에 대해서만 수렴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 컨트롤 인풋, 레퍼런스에 대한 컨트롤 인풋을 봤을 때 컨트롤 인풋이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언스테이블 하다는 것은 이 컨트롤 인풋이 이렇게 쭉 커지면서 발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은 레퍼런스에 따라서 아웃풋이 이렇게 수렴을 했으니까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컨트롤러인가 보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인풋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커져야 되는 발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컨트롤 커맨드가 무한으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는 레퍼런스에 대해서만 스테빌리티를 따졌는데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그 중간중간의 변수들의 변, 상태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따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지고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5개들이 각자의 R&D에 대해서 하나도 다 언스테이블하면 안 돼. 15개의 우리는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있고 총 이 15개의 트랜스퍼 펑션이 모두 다 스테이블해야 이 피드백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피드백 시스템 15개의 트랜스퍼 펑션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트랜스퍼 펑션을 보면은 결국 이 매트릭스에 있는 값들이잖아요. 트랜스퍼 펑션들이 하나하나씩 엘리멘트가 그 트랜스퍼 펑션이니까 대응되는. 근데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 사인은 트랜스퍼 펑션에서 폴의 위치를 똑같은 폴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1분의 1이나 마이너스 S-1분의 1이나 폴의 위치는 같죠. 그런 측면에서 같은 함수들이 많아서 다른 것만 따져보면 T, GS, KS, S, T, GS, KSS 이 총 네 가지의 종류의 트랜스퍼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테이블하면 돼요. 그랬을 때 스테이블한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폴의 위치를 따져야 되니까 얘를 분모 분자를 나눠 봅시다. 그래서 플랜트와 컨트롤러를 분모 분자로 나눠서 디노미네이터와 뉴머레이터로 다른 분소를 나눠서 표현을 했어요. 음, T는 1 플러스 GK분의 GK니까 얘를 디노미네이터와 노미네이터로 나누면 전체 분모와 분자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식을 잘 보면 이 TGS, KSS 각 트랜스포 펑션의 분모들이 다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DGDK 플러스 NGNK로. 그래서 결국 이 식의 폴의 위치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폴의 위치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 BS와 KS에서의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분모와 분자를 정확하게 S의 특성 방정식으로 S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DJ와 DK를 곱했는데 NG와 DK에서 뭔가 사라지는 텀이 있거나 DG와 NK에서 사라지는 텀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안 곱해도 분모가 그 뭐 분모가 분수 형태가 아니라 S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즉 위에 예시를 보기만 하더라도 1 플러스 GK, 1 플러스 GK분의 K에서 이 분모가 같은 나중에는 DG, DK 플러스 NG, NK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K와 G에서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요. S-1, S-1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 플러스 3과 S-1을 둘 다 곱해야 되고 여기에는 S 플러스 3만 곱해도 되고 원래는 S 플러스 3, S-1을 둘 다 여기에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분모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있으면.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없다고 하면은 폴더의 위치를 곱들이 같고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따로 따져봐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캔슬레이션이 RHP의 폴제로를 캔슬레이션 하면은 피드백 시스템은 항상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결국 이 폴제로 캔슬레이션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캔슬레이션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RHP에 폴이나 제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없애주고 싶은데 이걸 캔슬레이션 하는 순간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K와 G에서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같은 위치에 폴이랑 제로가 있는데
KS에 그 폴이 있고, RHP 폴이 있고, GS에 제로가 있다고 합시다. 이 폴이 있다는 것은 그 분모, 디노미네이터가 0이라는 거니까 DK의 P0는 0이 돼요. 이걸 미니멀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면 NK, 분자의 P0는 0이 아닙니다. 이 자체적으로는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GS에서는 제로가 있으니까 NG의 P0는 0이고 여기선 반대로 P0가 0이 아니죠. 아까랑 같은 상황인가요? 아까는 S만 폴이 S-1분의 1이었고 S 플러스 3분의 S-1이었으면 1에 대해서 디노미네이터가 0인 거고 뉴머레이터는 0이 아니고 S에 1 넣어줬을 때 뉴머레이터가 1이고 0이 아닌 아까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PGS, KSS 여기에서 KS를 따져봅시다. KS 정리한 걸 쭉 보면 DG, DK 플러스 NG, NK분의 DG, NK예요. 여기서 NK, DG는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는 0이 아닙니다. 근데 DG, DK는 DK 때문에 0이, 이게 0이 되고 NG, NK는 NG 때문에 0이 돼서 분모는 0이에요. 이 트랜스퍼 펑션은 분자는 0이 아니고 분모는 0이었으니까 아, P0를 넣어서 KS에 P0를 넣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니까 이 KS 트랜스퍼 펑션은 P0의 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쓰면 KS. 근데 KS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폴 P0가 RH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 펑션이 P0에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RHP에 있는 거니까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펑션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트랜스퍼 펑션이 언스테이블 하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KS가 여기서도 P0의 위치에 RHP 제로를 가지고 있고 GS가 거기에 same 로케이션에 4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는 반대로 NKP0가 0, DK0가 0은 아니지.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트랜스퍼 펑션 4개 중에 GS를 가져옵니다. GS에서 P0를 입력한 값을 넣으면 DGK 인식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는 0이 아니고 분모는 0이기 때문에 GS 여기서 GS의 트랜스퍼 펑션이 P0 F4를 가지니까 언스테이블해져요. 얻은 결론이 뭐냐? 우리가 보통 컨트롤러가 있으면 아까도 플랜트가 있으면 뭐 S-1, S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러한 플랜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폴이 S는 1인 언스테이블한 플랜트니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이 언스테이블한 걸 없애주고 싶어가지고 컨트롤러에다가 육션을 뿌려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로를 여기에다가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피드백 시스템으로 이어져 버리면은 다른 어떠한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는 이게 일어나는 순간 어떤 변수가 언스테이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폴제로 캔슬레이션으로 이 RHP에 있는 폴이나 제로를 없애버려야지 를 K에 직접적으로 넣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니까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 RHP의 폴제로 캔슬레이션을 이 없다고 합시다.
결국 이 스테빌리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인데 컨트롤러는 RHP의 폴제로 캔슬레이션을 하면 안 되고 RHP의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전체적인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은 이 센서티비티 S가 스테이블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결국 네 가지 트랜스포 펑션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스테이블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이 DG, DK 플러스 NG, NK에서 가지고 있는 폴이 RHP에 없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게 하나만 이게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만 스테이블 해도 되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1 플러스 GK L0 1 플러스 GK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펑션의 제로가 RHP에 없어야 되고 얘 에센서티비트는 1 플러스 GK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GK분의 1의 폴이 RHP에 없어야 되고 이게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들어서 뭐 아주 간단하게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폴제로 캔슬레이션에 욕심을 내서 컨트롤러를 뭔가 1분의 S-3 아니면 혹은 여기다가 뭐 S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는 순간 이거는 언스테이블하다고 했어요. GS와 KS가 RHP에 있는 폴이나 제로를 캔슬레이션 하는 순간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그럼 원래 언스테이블한 플랜트를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만드냐? 컨트롤러를 넣어주는데 뭐 다양한 컨트롤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KS가 예를 들어 S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전체적인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는 S의 스테이빌리티만 따지면 된다고 했어요. 이 센서티비티. 센서티비티는 1 플러스 GK분의 1이고 얘는 2 플러스 S 마이너스 분의 1 S 플러스 알파 있으니까 S 플러스 알파 S 마이너스 3 플러스 S 마이너스 ES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얘가 스테이블 할 수 있는 조건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죠. 폴의 위치가 LHP에 가려면 즉 알파가 3보다 크면 됩니다. 뭐 다른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어요. KS가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알파분의 S 플러스 베타다. 센서티비티.
이는 세컨드 올더 시스템이 되는데, 세컨드 올더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 뭐였죠? 각 개수가 0보다 크다였죠.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전체 센서티비티의 스테빌리티와 전체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의 조건이 같으니까 if and only if니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전체 두 시스템이 전체 피드백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센서티비티가 첫 번째로 스테빌리티를 판단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긴 하고요. 두 번째로 센서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더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유도한 이식 Y는 레퍼런스 노이즈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CT, GS의 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다시 쓰면 음, 좀 굳이 S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생략을 했어요. 당연히 여기에 S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S 플러스 T는 1이라고 했고 싱글 인풋 앤 싱글 아웃풋 시스템에서 우리가 처음에 결국 하려는 게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고 노이즈를 줄이고 디스터번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T는 크기가 1이어야 됩니다. 레퍼런스와 아웃풋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S를 줄여야 돼요. 왜? T 플러스 S는 1이니까. 이제 굿 레퍼런스 트래킹. 두 번째로 디스털번스에 대해 봅시다. G는 플랜트니까 우리가 어차피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결국 S가 곱해지는 건데 여기에서 S를 굉장히 줄이면은 디스터번스에 대한 효과가 아웃풋이 0으로 가겠죠? S를 그래서 굉장히 줄이면은 디스터번스, 리젝션. 그럼 여기서 딱 약간의 의문이 있네. 여기에서는 노이즈에 관한 아웃풋의 트랜스퍼 펑션이 마이너스 t잖아요. 노이즈에 관해서 어쨌든 y에 되는 영향을 0으로 만들려면 t도 줄여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t를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노이즈 리덕션이 일어나요. 즉, 이 s를 줄이면 레퍼런스 트래킹에 좋고 디스터번스 리젝션에 좋은데 t를 주면 노이즈 리젝션이 좋습니다.
근데 S 플러스 T는 1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줄일 수는 없어요. 하나를 줄이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를 줄이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건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봤을 때, 결국 S의 크기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S는 레퍼런스 트래킹이나 디스터번스의 경우에는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 S를 낮추면 돼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S를 낮추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S가 높아도 되고 이게 마그니튜드라고 하면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S의 그래프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낮고 점점 올라가는 상태면 좋고 T의 경우에는 노이즈라는 것은 보통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서 낮고 점점 올라가면 뭐 로우 프리퀀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S 플러스 T는 1이기 때문에 이걸 로우 스케일로 하면은 롤지칼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디자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S 플러스 T는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아야 되고 로그 스케일이어서 뭐 이렇게 쭉 작아지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S와 T가 딱 작아지는 순간 T는 뭐 커지고 이 겹치는 크로스오버 그래서 오메가 C를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둘 다 이 좋은 디스터번스 리젝션이나 레퍼런스 트래킹이나 노이즈 리젝션을 셋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근데 얘네들이 주요적으로 작동하는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레퍼런스 트래킹과 디스터번스 리젝션은 로우 프리퀀시에서 좋게 만들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노이즈 리젝션을 좋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음,
한번 이 예시를 봅시다. 쓰시고. 우리가 간단한 컨트롤러를 설계를 할 건데, 간단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피제어여서, 그러니까 플랜트 자체는 F분의 1이고, 피제어를 했을 때, 레퍼런스 분의 이 트랜스퍼 펑션은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인데, S 플러스 KP분의 KP. 센서티비티는 S 플러스 KP분의 라고 합시다. 이러한 간단한 시스템이 있어요. 플랜트가 그냥 S분의 1이고요. 에러에 대해서 제한을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레퍼런스가 이거예요. 그리고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보통. 레퍼런스가 로우 프리퀀시인 이유는 사실 레퍼런스는 우리가 제어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가게 만들 거잖아요. 네, 레퍼런스를 뭐 하이 프리퀀시로 주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제어의 상황에서는 뭐 자동차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막 0.1초마다 자동차의 원하는 속도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시속 60으로 갔다가 50으로 갔다가 60으로 갔다가 50으로 갔다가 뭐 레퍼런스를 시속이라고 했을 때 시속을 막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막 바꾸는 하이 프리퀀시의 레퍼런스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시속 60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하면은 뭐 70으로 올렸다가 천천히 60으로 다시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주겠죠. 네, 노이즈는 그 순간순간 메저먼트가 0.1초. 빨리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메저먼트는 좋은 거고, 하이 프리퀀시로 메저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프리에 트랜스폼을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주파수 분석을 해요. 그럼 이러한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자체가 뭐 0, 1, 2, 이 정도의 크기의 프리퀀시가 도미네이트 하다로 볼 수 있고, 얘네들은 프리퀀시가 50, 100, 200 이렇게 이 높은 값들이 앰플리튜드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고 레퍼런스는 로우 프리퀀시다.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컨트롤러를 적용을 해요. 그 상황에서 이 컨트롤러의 KP에 따라서 KP는 1에 대해서 보데 플롯을 그려봅시다. 결국 이 트랜스퍼 펑션, 레퍼런스에 대비 아웃풋의 보데 플롯을 그려보면 S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 어떻게 그리죠? S 플러스 1분의 1 마그니튜드 그리면 1에서 0을 유지하다가 마그니튜드가 점점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데케이드로 되고 페이스는 오메가 1일 때 0.1, 10에서 10분의 1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보드 플랫 그릴 수가 있죠. KP는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트랜스퍼 펑션은 S 플러스 10분의 1이니까 S분의 10분의 10이냐. 그래야지 마그니튜드가 붙고 오메가가 1이 아니라 10일 때 마그니튜드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베이스는 11대 1, 100에서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감소를 하고 0,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보리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죠. 이 TS의 마그니튜드가 보리플롯으로 그린 거라면 이게 거치 똑같이 와서 여기서 트랜스퍼 펑션이 TS였으니까 이 TS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S는 그려지고 TS는 1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보리플롯이 그려지고 S 플러스 T는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게 S는 여기에서는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 1이 되는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센서티비티와 그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가 있을 때 우리가 센서티비티가 낮으면 낮으면 디스터번스 리젝션과 레퍼런스를 잘 따라간다고 했죠. 밑에도 봐볼 텐데 얘도 S고 얘가 T일 텐데 얘가 더 하이 프리퀀시까지가 센서티비티가 낮아요. 하이 프리퀀시까지 여기가 프리퀀시가 1이고 여기가 프리퀀시가 10인데 우리가 어쨌든 결국 레퍼런스도 프리퀀시가 1, 2, 3 뭐 이러한 1, 2, 3이 도미네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퀀시 1, 2, 3까지 살려줘야 돼요. 프리퀀시 1, 2, 3까지 센서티비티가 낮아야지 레퍼런스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2, 3까지가 S 센서티비티가 낮으니까 레퍼런스를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얘는 여기 1, 2, 3에 대해서 센서티비티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따라가는 거 따라가긴 하지만 약간의 딜레이가 있죠. 딜레이 있는 것 보드 플랫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1, 2, 3 리전에서 여기에서는 1, 2, 3 리전에서의 그 페이스 자체 늦어지는 레그가 없는데 여기에서 페이스 레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KP에 따라서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KP가 증가를 하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센서티비티를 낮췄고 그럼으로써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신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로 그만큼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T가 원래 낮았는데 높아졌죠. T가 낮아야 다시 보면 어디지? S가 낮아야 레퍼런스 트래킹, S가 낮아야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잘 되고 T가 낮아야 노이즈 리젝션이 잘 되는 건데 여기선 T가 낮으니까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T가 낮으니까 노이즈를 잘 리젝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무스한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T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노이즈들이 생긴 노이즈 자체가 유지가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S와 T의 프리퀀시 측면에서의 마그니튜드나 페이스를 그려볼 수가 있죠. 고대 플랫을 이용해서 T 이렇게 그린 것처럼 KP에 따라서 이렇게 마그니튜드 그릴 수 있고 S도 거기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의 컨트롤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의 왔다 갔다의 해석이 같이 될 수가 있어야 돼. S가 낮으면 좋은 레퍼런스 트래킹이니까 S를 그 실제 레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까지 낮춰야 되고요. 실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까지 S를 낮춰야 되고 실제 가지고 있는 노이즈의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얘가 도미넌트한 거는 뭐 여기까지 쭉 도미넌트하지만 여기에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키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코너 프리퀀시 아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잘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S와 T가 어디서 트레이드 구할지를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인풋과 노이즈를 그 특성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잘 조정해 보면서 제어기를 설정할 수가 있다. 제어기를 튜닝할 수가 있다. 이게 프리퀀시 관점에서의 제어기를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오, 15분이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걸 루프 쉐이핑이라고 하는데, 네, 다음 시간에 보죠.